가장 기본부터 꾸준하게 어떠한 내용을 좀 수집을 하고 뭐 분석도 통해서 우리한테 맞는 광고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업체가 잘 되는 거를 꼭 뭐 벤치마킹해서 따라한다고 해서 잘 되는 광고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5팀 김경수 마케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믹스라는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내에서 어떻게 이제 집행을 하고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그로스 해킹이라는 이제 마케팅 시장에서 되게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셀러분들도 그렇고 마케터분들도 되게 생소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간략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한번 온라인 상에서는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첫 번째 시간 때 STP 전략을 통한 온라인 검색 광고,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믹스를 통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이 마케팅 시장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어떤 이제 전략과 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마케터들도 그렇고 아직 셀러분들도 그렇고 이 관련돼 있는 내용과 좀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이론적인 부분과 전략적인 부분을 이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좀 듣게 되고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한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좀 이제 실행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제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로스 해킹. 이제 그로스 해킹이란 건 무엇이냐라고 처음에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말만 들었을 때는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면 어떤 뭔가 컴퓨터적인 부분에서 뭔가 해킹을 하거나 뭐 프로그래밍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용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그로스 해킹은 예전부터 마케팅 전략에 써와졌던 용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로스 해킹의 그로스는 말 그대로 성장, 그다음 해킹이라는 의미는 되게 여러 가지의 의미로 나눠져서 사실 저는 이 해킹이라는 의미를 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돌려서 우리가 하는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고 이렇게 용어들이 나와 있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물어보시고 아마 아시는 그로스 해킹은 이런 내용이실 거예요. 뭐 최저 비용을 통해서 고효율을 얻는다, 이런 전략을 우리는 그로스 해킹이라고 한다. 근데 이 전략도 이제 그로스 해킹의 일부긴 해요. 이제 뭐 그로스 해킹이라는 대한 내용이 정말 다양하게 있고 현재 마케터들이나 전문가들도 되게 다양한 좀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과연 어떤 내용을 이제 했을 때 우리 광고와 우리 뭐 집행하는 마케팅에서 어울리느냐에 따른 거는 그 사람이 준비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로스 해킹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상품과 서비스의 개선 사항을 데이터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반영함으로써 사업 성장을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을 저는 그로스 해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약간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앞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뭐 광고를 저희는 뭐 세분화시키고 뭐 소재를 선택하고 되게 여러 개의 전략이 있었죠. 근데 이 그로스 해킹도 이제 그걸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이런 부분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계속 이런 관련한 전략을 통한 집행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내용에는 정말 좀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이론 중에서도 좀 깊숙이 들어가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걸 보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 온라인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좀 더 알맞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그로스 해킹을 이제 접목시켜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그로스 해킹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수집, 그다음 통계적 분석, 그다음 가설과 검증, 그걸 통한 최적화 방법. 이를 저는 이제 그로스 해킹의 가장 중요한 집행 과정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로스 해킹은 데이터를 통한 점검과 그걸 반영함으로써 계속 사업 성장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광고 전략을 계속 나아가는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광고 집행을 할 때 그냥 무작정인 그냥 광고 집행이 아니라 그 관련을 했으면은 저희가 그거에 통한 데이터들이 쌓일 거고, 그런 데이터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거나 뭐 놓치는 게 아니라 꼭 그거를 가지고 수집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제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웹 이제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실 테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꾸준히 수집을 하고 그다음 그 유입된 정보랑 유입된 사용자 데이터들을 계속 꾸준히 DB로 만들어내고 수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그 수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수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거에 통해서 이제 그 분석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광고를 집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KPI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검증을 하고 그다음 그 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광고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게 나온 거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한 이제 광고에 대한 최적화를 이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 이제 그로스 해킹의 어떤 일반적인 일련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 수집. 이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냐부터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케팅 학교에 보면은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를 통한 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네이버에는 로그 분석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로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정적으로 있긴 해요. 뭐 일단 페이지 유입이나 아니면은 뭐 연령별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검색 채널로 유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접속 환경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이제 이거를 통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계속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이제 로그 분석도 이제 저희가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일주일, 주간 단위로 저는 되게 측정을 하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1년에 좀 이렇게 반복되는 행위들도 있고 반복되는 유입되는 수가 거의 일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 단위로 보면서 그 주에 이제 월화수목금 토요일로 나눠서 뭐 주말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뭐 평일에는 어느 시간대 많이 어떤 연령대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수집을 하면서 이제 로그 분석을 통한 걸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로 통해서는 사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결과값이란 게 이제 유입되는 현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는가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전환이 어떻게 났고 광고 수익을 어느 정도 되고 클릭 수나 뭐 노출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네이버 내에서는 저희가 보고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정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유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히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써서 어떤 캠페인에서 이제 노출이 되고 그래서 클릭이 들어오고 그다음 그 비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환은 어떻게 되고 광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부분을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좀 보고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이제 여기서 보여요. 뭐 사실 이 보고서만 통해서도 광고비가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광고가 어느 부분에서 좀 잘못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을 꾸준히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이런 지금 로그 분석을 통한 이 유입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키워드 세팅이라든가 캠페인 설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정확한 이런 수치적으로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수집을 했으면은 저희가 다음 단계인 분석을 해야겠죠.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저는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로그 분석으로 봤던 이제 검색 채널별 유입 현황, 접속 환경별 방문자 수, 인구 통계학, 페이지 체류 시간, 키워드별 클릭 수와 전환율, 그다음 광고 수익률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광고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두 개가 있죠. 이제 파워링크 부분이 있고 이제 쇼핑 검색 부분이 있는데 이제 파워링크 쪽에 더 유입이 많느냐 아니면 쇼핑 검색에 통한 유입이 많은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의 검색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접속 환경별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거의 저관위 상품이냐 고관위 상품에 따라서 좀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저관위 상품일수록 사실 모바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고관위 상품일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PC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비용적인 문제가 좀 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거를 뭐 보고서 구매하는 분들은 PC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또 뭐 모바일로도 많이 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보기도만 하지 약간 전환까지 이루어지는데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접속 환경별에 대한 좀 방문자 수도 파악을 해서 우리 상품은 어떤 좀 이제 매체 내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구 통계학이란 거는 뭐 우리 상품이 뭐 여성을 전담을 하는 거나 아니면 남성을 전담을 하는 거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둘 중에서 좀 더 비중이 큰 성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이대도 있을 거고.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상품이나 우리의 이런 서비스는
이 나이대와 이 성별에 좀 더 관심이 많고 더 많이 유입이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해서 진행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꼭 놓치지 말고 분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체류 시간은 우리 상품 중에서도 여러 개 중에서도 어떤 상품에 제일 사람들이 오래 보고 관심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뭐 키워드별 클릭 수 및 전환율이나 광고 수익률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세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키워드에 통한 클릭이 얼마나 됐고, 또 클릭은 됐으면은 그만큼의 이제 CTR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로아스가 나왔는지까지 판단을 하면서 키워드에 대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봐가지고 노출은 어느 정도 되는데 뭐 유입은 어느 정도 되는데 판단을 하면서 입찰가를 변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제외시키는 키워드로 통해서 진행을 하면 좋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부분을 다 분석을 하고서 좀 진행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검색 채널별, 뭐 접속 환경별, 뭐 인구 뭐 통해서 이게 다양한 것들을 분석을 통하면은 이제 제가 계속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검색 채널에 대한 집중화 전략을 통해서 이제 뭐 방문자 수나 인구 통계를 통한 뭐 타겟팅까지 잡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키워드별 뭐 이 전환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키워드 추가나 제 키워드를 통해서 더 이제 분석적인 면을 더 이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럼 이렇게 분석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데이터가 쌓여 있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가설과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설과 검증은 이제 가설이란 거는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참과 거짓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추상적이게 어느 정도 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구체화된 가설을 설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 남성들이 우리 상품에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 유입이 가장 많고, 그리고 우리 디바이스는 모바일의 유입의 비중이 높으면서 땡땡땡 키워드에 대한 효율이 좋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인 방향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라는 거가 전 가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설을 잡고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집행을 했을 때 어떤 소재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소재까지 통해서 소재별로도 나눠가지고 이 소재였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왔고 이런 소재 때 이렇게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소재는 이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상태에서 이제 광고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있고 진행을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나 효율은 받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광고란 것도 뭐 예전에는 뭐 기획을 잘하거나 콘텐츠 제일 잘해서 정말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판매가 많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들도 많았고, 그런 위주의 광고들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온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꼭 놓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바라봐야지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저희가 데이터도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모수가 쌓여야지 그만큼 더 확실한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가설을 세우고 거기를 통한 검증을 이뤄내야지만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원하는 효과나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구체적인 가설을 이제 만드셨다면은 그 가설을 집행해서 어떻게 이제 검증을 했느냐에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세웠던 가설로 집행한 광고나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기간 설정을 꾸준하게 계속 하루하루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그게 기간을 정해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바라보면서 이 우리의 가설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실히 판단을 하면서 살릴 가설인가 아니면 다시 죽이고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가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광고 집행을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적인 부분도 이제 뭐 담당자들이나 마케터들이나 뭐 판매자들끼리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수치를 정하고 거기에 우리 수치가 어울려지면 참으로 넘어가서 그 가설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세운 목표 수치만큼 달성하지 못했다 하면 거짓으로 그걸 이루어서 그 가설에 대한 좀 뭐 변화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가설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가설을 수립한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설과 검증까지 끝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광고적인 세팅이 아마 집행이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파악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집행을 하고 나서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은 이제 검증된 그
안에서도 분명히 저희한테 쓸모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는 좀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가장 우리 이제 브랜드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리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최적화를 통해서 광고 소재나 아니면 광고 형태에 대한 집행을 데이터를 통해서 꾸준히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쭈루루룩 하고 이제 그 안에서도 더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뉠 수는 있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저는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제 많은 업체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에서 요즘에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최저 비용으로 고효를 나는 것이 이제 그로스 해킹이다. 이제 이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최적화를 시켰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비용적인 누수 부분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하나씩 잘라가면서 진행이 되면은 그거가 이제 최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최저 비용이라기보다는 최적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적의 비용으로 효율을 가장 최적화를 시켜서 올릴 수 있는 부분.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광고주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좀 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로스 해킹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제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성장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로스 해킹의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는 당연히 모든 광고의 중요한 부분은 판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브랜드나 상품의 성장이죠. 이제 그런 걸 통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계속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문의가 들어온 내용은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새로 뭐 브랜드를 시작을 하는데 뭐 어떻게 시작할까요? 뭐 바이럴을 하고 싶어요. 뭐 SNS를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관련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은 제가 1강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광고라는 거는 어떠한 거에 뭐 잘 들어가서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부터 꾸준하게 어떠한 내용을 좀 수집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한 분석도 통해서 우리한테 맞는 광고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업체가 잘 되는 거를 꼭 뭐 벤치마킹해서 따라한다고 해서 잘 되는 광고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로스 해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브랜드 전략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기본부터 탄탄하게 잡아가는 방향들을 이제 제시해주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정말 중요한 저는 마케팅 전략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항상 강조를 하면서 하지만은 정말로 어떤 광고를 진행하실 때 상품성이 좋은 것도 알고 그 브랜드가 정말로 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좀 꾸준한 좀 데이터들을 계속 보고 또 그걸 통한 좀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들고 기간은 들 수 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 그로스 해킹, 저희 첫 번째 때는 STP 전략, 아니면 두 번째 때는 온라인 마케팅 믹스,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시면은 사실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것든 어떠한 뭐 광고 형태든 뭐 상품이든 이런 좀 꾸준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마케터들 분들이랑 함께 좀 진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광고를 집행하셔서 정말로 이제 광고비가 그냥 무작정 주구장창 나가는 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효율을 얻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광고를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는 좀 전략을 계속 짜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거에 대한 더 관심도 많으시고 이건 진짜 무엇인가가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저한테 뭐 따로 뭐 메일이나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내용까지 들어가면은 사실 이 온라인 광고에 대한 거에 접목시켜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로스 해킹에 대한 이제 과정이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말이 그로스 해킹이지 그동안 제가 해온 내용이랑 별반 다를 게 없긴 해요. 데이터를 통해서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한 이제 뭐 추적을 통해서 최적화를 만들고 뭐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전략이든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걸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벌써 저희가 이제 1, 2, 3강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세 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많이 좀 제가 광고 집행이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더 제가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또 이제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 상품과 브랜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뭐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는 알맞는 전략을 한번 저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짧게나마 그로스 해킹이라는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이 용어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찾아오려고 제가 더 많이 좀 준비를 한 다음에 한번 어떤 전략이나 이런 내용들이 더 이제 셀러분들이나 마케터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궁금하신 거나 문의하실 점은 언제든 항상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한번 전략 짜보고 기획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